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해외 롱디 파혼 후 재회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재회가 될지 이런 상황에서 많이 걱정도 되시고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재회를 성공하신 분이 후기를 써주셨거든요. 이 부분 좀 같이 읽어드리고 이분은 어떻게 상담을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은 연애 자격 카페에다 글을 써주셨고요.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냥. 상훈쌤 그리고 세환쌤 재회 후기. 헤어짐을 통보받은 뒤 유튜브를 통해 재회 방법을 알아보던 도중 우연히 연애 자격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담 신청을 할 때 세환쌤이 재회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저는 40% 미치였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기도 했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비용을 떠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골든타임, 실버타임 안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재회는 성공했습니다. 1차 상담은 세환쌤과 하였고 1대1 상담은 상훈쌤과 진행하게 되었고요. 처음 상훈쌤과 상담 후 과거 저의 잘못된 행동들과 고쳐야 할 점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상담을 진행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한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요. 여자친구의 거절에 대한 반응을 직접 만들어보고 상훈쌤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첨삭도 해주셨고요. 팩폭도 엄청 당했어요. 재회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도 그랬고요. 여자친구의 모진 말들과 상처받는 말들도 많이 들었었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포기 안 한다고 했어요. 상훈쌤과 세환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더 발전된 것을 느꼈고 타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정말 재회하신 거 진심으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 써주신 내용들 중에 약간 좀 맞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좀 약간 오인을 하고 쓰신 내용? 이런 부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부터 이제 봐드리자고 하면 일단 요분 같은 경우 7월 중순에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이별 다음 날에 바로 세환쌤 카톡 상담 80분짜리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럼 요분은 플래티넘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골든 타이밍, 실버 타이밍 안쪽에 오셨다기보다 이건 진짜 플래티넘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저희한테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사례가 진짜 지금 뭐 후기에는 안 써있지만 진짜 좀 안타까운 사례인 게 뭐냐면 어쨌거나 연애 중이신 분들이시잖아요. 결혼 전제로 사귀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좀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연애를 거의 사귀고 거의 영상통화로만 연애를 유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만큼 애틋하기도 했겠지만 여자분이 이별을 생각할 때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내담자분이 여자친구가 많이 모질게 말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럴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혼도 결혼이지만 연애 중에 영상통화로만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게 좀 얼마나 의지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쵸? 물론 정말 그런 해외 롱디나 더 극한 상황에서도 연애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건강한 커플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사람 있어 라고 소개를 해주려고 해도 장거리네? 그러면은 나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걸 생각을 하면 장거리는 진짜 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심지어 국내 장거리도 쉽지가 않은데 해외고 그리고 얼굴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그쵸 연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상통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자분 입장에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남자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상담하신 내용들을 보면 여자친구분 불만 포인트가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상담 받으신 내용은 거의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냥 불만 포인트 정도만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났는데 가족과 여자친구의 중재를 제대로 못해서 서운했다고. 그럴 수 있죠. 결혼을 할 거니까 결혼에 있어서 이제 내 연인과 혹은 내 배우자감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이에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실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실수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분 불만 포인트 첫 번째가 좀 그 부분이었다. 중재를 못하더라 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이렇게 힘든데 나를 챙겨주지 않고 무관심했다. 물론 진짜 무관심했으면 남자분이 이렇게, 그쵸, 재회 상담까지 받고, 그쵸, 이렇게 뭐 상담을 받아가면서 내가 정말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자분의 모진 말을 견뎌가면서 재회를 하진 못했겠죠. 그래서 남자분이 아마 진심이 아니었을 텐데, 하지만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무관심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건 우리가 화자의 입장에서, 즉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커뮤니케이션 쪽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정말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 청자가 그 메시지를 뭐라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였는가가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가 진심이었든 뭘 챙겨주려고 했든 관심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선 너는 나에게 무관심했어 라고 느꼈다면 그건 상대 입장에서는 그 상대분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연애라는 게 사실, 그쵸?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하기에는 되게 좀 현실적으로 이미 알아야 되는 부분, 패스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도 연애 아무랑 하고 싶지 않고 제대로 하고 싶잖아, 할 것 같으면. 이걸 상대분들도 똑같이 바라는 거니까 나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분의 또 한 가지의 불만 포인트는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남자분이 아직은 진로를 향해서 가시는 중인데 아직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은 우리는 결혼 전제로 만났는데 네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별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함께 해나갈 거고 결혼은 어떻게 할 거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자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좀 그려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에 맞춰서 내 계획도 좀 정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대화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담자분께서 거기까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못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마음이 뜬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세훈쌤이 상황을 딱 보고 분석을 이렇게 하셨대요. 아마 여자분이 거절이 수도 없이 나올 거라고, 그런 상황으로 분석을 했고, 이거는 사실 꼭, 그쵸? 영상 보신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죠. 지금 해외에다가 거의 뭐 영상통화로만 만난 사이에, 그리고 남자분이 취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여자분에게 무관심하다고 비춰졌고, 그리고 또한 이제 뭐 가족 간의 중재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자분을 잡으려고 하면 여자분이 뭐라고 말을 할지, 뭐라고 거절을 할지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훈쌤이랑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신 거고, 그 와중에 팩폭을 많이 맞으셨다고. 그리고 지금 요분이 후기에서는 1차 상담은 세원쌤이랑 했고 1대1 상담을 상훈쌤이랑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정정을 하고 싶어요. 1차 상담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카톡 상담,
첫 상담 진행하신 거고, 그리고 카톡 상담도 당연히 1대1 상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1대1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상무쌤이랑 실버 진행하신 거예요. 플랜 실버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관리쌤으로는 세환쌤이랑 같이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담당쌤으로 상무쌤이 계속 시나리오 지도를 해주시면서 거절 대응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외 과정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으셨지만 본인이 포기를 안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모진 말도 많이 듣고 상처받는 말도 많이 들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자분에게 확신을 주는데 성공을 해서 제외를 하신 그런 굉장히 우리가 응원을 할 만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이분이 물론 이제 상담도 받고 플랜도 받으셨지만 그 이상으로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걸 또 같이 이겨내는 데에는 정말 이 내담자분의 어떻게 보면 끈기라고 해야 될까요? 끈기라든지 정말 이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외가 되기까지의 노력을 가능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신 걸로 보이고, 상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진짜 많이 고생하신 게 느껴져요. 내담자분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자분도 아마 고생을 했겠죠. 같이 제외를 해나가는 와중에 마음고생을. 내가 정말 이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이렇게 나를 흔드니 이게 내가 흔들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결혼도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난 이별 통보를 한 건데, 그런데 얘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내가 제외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절도 해보고 상처도 줘보고 그랬는데도 이제 잘 나오니까 나를 잘 달래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제외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회 이후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해외 롱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명심을 하시고,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재회는 계속해서 집을 유지보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잘 이 관계를 유지보수해 나가시면서 무너지지 않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도록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처럼 정말 재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을 봐달라, 상황을 봐달라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보시고 상황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카톡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어주신 내용들 보고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